교육부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 2천억 원을 투입하고 2025년엔 고교 학점제도 전면 도입됩니다. 정부가 동해상에서 납포했던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오늘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으로 추방된 주민은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비정치적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북으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80대 노인이 선산에서 시제를 올리던 종중원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노인은 방화 직후 음독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연쇄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전 남편을 살해하기 석 달 전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 항공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본 입찰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애경그룹과 현대산업개발의 2파전이 유력한 가운데 아시아나는 연내 새 주인을 찾을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절기상 입동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1도, 철원과 춘천 등 중부 내륙 지방은 영하로 내려가겠습니다. 특히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집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뉴스큐 계속됩니다. 정부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는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고의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5년간 2조 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 발표 내용을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교가 1류와 2류로 세열화돼 사교육비 부담과 위화감 조성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오는 2025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는 배경입니다. 약 4%를 차지하는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 등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현재 고등학교는 사실상 1류, 2류로 서열화되고 일반고로 전환되기 이전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입학한 학생의 신분은 졸업 때까지 유지되고 학교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 과정은 그대로 운영됩니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 49곳의 모집 특례도 없애고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현행대로 가되 선발 방식은 개선할 계획입니다.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는 대신 5년간 2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불평등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 고교교육혁신추진단을 운영하고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여건을 조성한 뒤 고교 학점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2025년 고교 학점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교육과정의 개정뿐만 아니라 대입제도 개편 논의도 착수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광주, 세종시 교육감이 참석해 정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 힘을 보탰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교육 현장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 전교조는 환영하는 성명을 낸 반면에 자사고 교장단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정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2025년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괄 폐지 방안을 일제히 반겼습니다. 다시 한번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부의 일대 단안을 저희 교육감으로서는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반면 자사고 교장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결정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될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자사고 일괄 폐지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정치적 이해득 실만을 고려하는 교육 정책의 일괄성을 훼손하는 밀어붙이기식 교육 폭고입니다.
앞서 외고, 국제고 학부모들도 공로나 없는 마녀 사냥이라면서 당장 일괄 폐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자문들을 구해서 저희도 법적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교사단체들은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고교 체제가 정권 따라 시행령으로 좌우할 게 아니라며 고교 종류 등을 법률로 명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2025년 3월인 일괄 전환 시기를 보다 앞당겨서 현 정권이 책임지고 매듭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정부가 북한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도피 중 동해상에서 우리 군에 납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정부가 지난 2일 동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납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합동 조사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퇴거 조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린 세월호 참사 재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챙기게 되는데요. 임관혁 특별수사단장은 마지막 세월호 수사라 생각하고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별도의 수사단이 구성된 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처음입니다. 적폐 수사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고 전면 재수사 시점을 고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세월호 참사 수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박주민 의원님께서 특별법이 곧 만들어지면은 검찰에서 좀 수사팀을 만들어서 좀 챙겨봐 달라고 하셔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까? 사건이 접수가 되면은 저희가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정농단 수사팀에서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을 분단위로 밝힌 것처럼 참사 원인과 구조 과정 등을 명백히 밝히는 게 윤 총장의 목표라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강골 특별수사통으로 꼽히는 임관혁 단장도 윤 총장이 직접 선택했습니다. 임 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STX 그룹 비리, MB정부 자원외교 비리 등 굵직한 수사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정윤회 문건에 나온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은 덮고 청와대 지침대로 문건을 허위라고 결론내 정치 검사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임 단장이 발탁된 것 뛰어난 수사 능력만 고려했기 때문이란 평가입니다. 수사팀장으로 합류하는 조대호 대검 인권수사자문관과 용성진 영동지청장도 풍부한 특별수사 경험을 갖췄습니다. 임 단장은 YTN과 전화통화에서 모든 의혹과 문제점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마지막 수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의혹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참사 5년 7개월 만에 다시 시작되는 수사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충북 진천에서 80대 노인이 선산에 제사를 올리던 문중 사람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재산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범행의 이유로 추정됩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 진천에 있는 야산에 구급차와 소방차가 몰려 있습니다. 오전 10시 40분쯤 이곳에서 시제를 올리던 종중원들 뒤에서 80살 A씨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 방화로 종중원 1명이 숨지고 10명이 크고 작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상자 대부분은 60대에서 80대 노인들입니다. 이들은 청주와 계산, 진천 등에서 모인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는 이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음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의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 A씨는 평소 문중 사람들과 재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다가 해갖고 복잡하게 많이 얽혀 있어요. 그래갖고 감옥에도 갔다 오고 막 그랬어.
펜중 재산 횡령해갖고 방화가 옮겨붙은 산불은 소방당국이 헬기와 차량 30여 대 등을 동원해 1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원인은 방화이며 집안 시제 중 윤모 씨가 뒤에서 가연성 물질을 사람들에게 뿌리고 방화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병원에서 A씨를 체포했고 방화와 살인 혐의 등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인화성 물질의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 분석도 의뢰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본 입찰에 모두 3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단 인수 의지가 확고한 애경,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의 2파전이 유력해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여 년 전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잇따라 인수한 뒤 극심한 승자의 저주에 시달린 금호 아시아나그룹. 결국 박삼구 회장이 퇴진하며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도 매각한다는 자구 계획을 내놨습니다.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본입찰에는 시장의 예상대로 예비 입찰에 참여했던 3곳이 그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과 애경그룹, 강성부 펀드로 알려진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본입찰의 주인공입니다. 미래에셋대우와 손을 잡은 현대산업개발은 그룹이 가진 면세점, 호텔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던 애경그룹은 예비 입찰 후보 가운데 하나였던 스톤브릿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약점을 보완했습니다. 제주항공을 국내 최대 저비용 항공사로 키운 경험이 있다는 점은 강점으로 꼽힙니다. KCGI는 홍콩계 사모펀드인 뱅커스트릿과 협력했지만 전세를 뒤집을 만한 전략적 투자자를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현대산업개발과 애경의 2파전 구도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이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서 인수한 기업들이 그렇게 호황을 누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나쁘다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국내에 어차피 장기 노선을 가진 국적기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밖에 없기 때문에 금호산업과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은 일단 심사를 거쳐 이번 달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매각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자회사 6곳을 통으로 넘기는 방식인데 금액은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전남 화순에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백신 산업 특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첨단 백신 산업의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제 포럼이 개막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역 특화 최우수 특구로 지정된 화순 백신 특구입니다. 생물의학 산업단지에 세계적인 백신 공장 등 20여 개 회사가 들어섰습니다. 백신의 연구와 개발에서 임상, 생산까지 가능해진 화순에서 세계 백신 산업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제 백신 포럼이 개막했습니다. 백신, 면역치료, 그리고 바이오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연구, 개발, 산업, 정책 전 분야에서 바라보고 해결의 실마리와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개방된 토론과 학습의 장을 지향합니다. 치료 백신과 면역 치료의 미래를 주제한 포럼은 올해 4번째로 백신 석학 7명 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포럼에서는 백신 산업과 면역 치료의 동향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We expect these vaccines to be as safe as water, in fact safer than water in our children. We expect very few significant adverse events from vaccinating the entire population of countries. 치료 백신과 항암 면역 치료 분야를 이끄는 국내 유망 제약사와 110억 원대 투자 협약식도 열렸습니다. 암 면역 치료법 개발과 응용 등 3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 정상회의도 열립니다. 이미 전라남도는 새천년 비전으로 선포한 블루 이코노미 전남의 6대 핵심으로 바이오 산업을 내세웠습니다. 화순의 백신 산업, 통합과 헬스케어 이런 전라남도의 여러 바이오 관련 산업들을 연계해서 전남을 세계적인 바이오 메디컬 허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2024년 예상하는 세계 면역 치료제 시장 규모는 165조 원. 전라남도는 화순 국제 백신 포럼을 세계 백신 산업계의
다보스 포럼으로 길러 블루바이오 전남을 실현하는 밑거름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찻잎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갈산 성분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농진청이 전남대와 함께 개발한 이 기술은 7, 8월에 수확한 찻잎을 활용한 것으로 종전의 방식보다 갈산의 추출이 9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와 관련해 2건의 특허 출원을 마치고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디카페인 커피 원두의 일정 비율을 국산 검정보리, 흑누리로 대체한 디카페인 보리커피를 개발했습니다. 농진청은 이렇게 배합하면 커피 맛은 유지하면서도 카페인 함량은 9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보리커피 한 잔에는 일반 커피에 없는 베타글루칸이 88mg, 안토시아닌도 42mg 포함돼 있어 건강에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농산물 가공 제품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이 늘고 있는데요. 정부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배를 이용해서 가공 제품을 만드는 농가형 공장. 배를 썰어 끓인 물을 농축하고 여기에 도라지와 무말랭이, 생강 등을 끓인 물을 농축해 섞은 건강식품이 대표 제품입니다. 도라지는 가래나 기관지 쪽에 좋고 생강은 그 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배하고 같이 넣었을 때 감기나 천식에 많은 도움을 주고 5명의 농민이 함께 창업한 이곳에서는 배 농축액뿐 아니라 컬러 배말랭이와 건조 목이버섯, 대추 조청 강정 등 새로운 농산물 가공 제품을 만듭니다. 내년에 예상되는 매출은 10억 원. 미국에 시범 수출한 제품이 호평을 받고 중국과 동남아 4개국의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2022년에는 3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을 통해서 기술 이전을 받고요. 또한 판로 지원, 자금 지원까지 받아서 제품을 만들어서 저희가 소비자한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히트 제품으로 선정된 떠먹는 군고구마도 대표적인 농산물 가공 제품. 고구마로 판매하면 1억 원도 안 될 매출액이 올해 8억 원이나 될 정도로 대박이 났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해 유아층을 공략하거나 소비자의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더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런 농산물 가공 산업이 농가 소득 증대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경영 컨설팅과 교육, 가공 기술 이전, 자금 지원 등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네, 2025년부터 외고는 33년 만에, 자사고는 24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서열과 평준 사이,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이란 고민 속에서 고교 서열화 해체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해묵은 논쟁은 다시 가열됐고 역시나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확연하게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 찬스, 스펙 쌓기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기대감과 함께 하향 평준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교육의 근간을 다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부 정책도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입동 추위를 몰고 올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 찬바람과 함께 기온이 뚝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3.6도였는데요. 밤 9시에는 6도, 자정엔 5도, 내일 아침은 1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절기상 입동이죠. 내일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충청과 영남 일부 지역은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10도가량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 내륙 곳곳에서도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파주와 철원 기온이 영하 4도, 세종 영하 2도까지 내려가면서 춥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영동과 동해안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은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1도를 비롯해 춘천도 영하 1도, 대구 4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내려가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4도, 춘천도 14도, 대구 17도로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입동 추위는 주말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일요일에 중부와 호남을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